반갑습니다. 저희가 좋아하는 말 중에 기도하는 자가 감사하는 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서 많이 떨리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제가 잠깐 대표 기도 잠깐 짧게 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서서 부족한 과제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맺어주신 귀한 만남의 축복을 저희가 오랫동안 잘 이끌어가면서 저희의 목표인 자기다움을 잘 찾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제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아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좀 낫네요. 네, 여러분들 이런 영화 다 보셨나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SDG 주제로 과제를 하게 되면서 딱딱한 주제로 딱딱한 내용을 발표하게 되면은 100% 다 자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주제를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으로 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발표 마무리에 나오니까 참고해서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발표를 이거를 과제로 하려고 했을 때 좀 저는 난감했어요. 네, 오해영 헬퍼님께서 UN의 SDG를 읽어보고 3-5개 정도 관심 가는 문제 또는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선택하라 라고 했는데 이게 저는 자기다움 공부하러 왔는데 이거는 뭐 SDG가 무슨 상관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다움과 SDG?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 애는 그냥 속으로만 생각했던 거고 그냥 여러분들 다 공감하실 것 같았어요. 이게 속으로 생각합니다. 죄송해요. 상처가 되지 않길 바랐으면서 네. 그래도 리더가 하라면 해야겠죠. 순종하는 마음으로 과제를 진행했습니다. 네, 출처까지 깨알같이 표시해놨죠. 주간 아이들에서 따왔고요. 그래서 MDG와 SDG 저는 꿈이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리는 게 제 꿈이에요. 그래가지고 MDG에도 관심이 많았고 SDG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잠깐 짧게 얘기하자면은 MDG는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의 약자고 SDG는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골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무슨 차이가 있냐 하면은 여기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런 거 좀 되게 복잡하고 머리 아프죠. 그래서 제가 왜 MDG가 있고 SDG가 있는데 왜 SDG를 선택해야 될까를 짧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모든 형태 빈곤과 불평등의 감소입니다. 달성 주제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졌다는 얘기죠. MDG는 2000년, 새천년 시대를 맞이해서 15년 동안 우리 지구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목표를 했던 거였고요. MDG가 끝나고 나서 추후에 주제가 없었는데 포스트 MDG라 그래가지고 사실 SDG는 나중에 이름이 명명되어진 거고요. 그래서 SDG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SDG에서 이걸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시나요? 어떤 사건이죠? 네, 강남역 사건이죠. 남자였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자고 제압하기 쉽다고 생각했으니까 당한 거지. 표정이 아주 억울함을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자아이들의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주제에 관심이 많았는데 왜 이 주제에 관심이 많느냐 하면은 모든 여성 및 여아는 저희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제 여동생이 될 수 있고 제 가족,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도 해당이 되는 주제였습니다. 제가 남자라고 해서 결코 멀리 떨어진 주제가 아니었죠. 저는 처음에 이런 얘기하기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강남역 살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내 이야기 아닌데? 난 남잔데? 정말 죄송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에서 좀 깨달음을 갖게 된 게 저희 엄마가 있고 제 여동생이 있는데 길거리에서 막 좀 되게 안 좋은 일을 겪은 거예요. 어떤 남자들한테. 그러니까 좀 이 사건이 점점 저한테 와닿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성평등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스터디도 하게 되었죠. MCA 사전에 보면은 MCA는 제가 명명한 거고요. 먼지 차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인데 하나하나는 너무 작아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저희들 한편에서 계속해서 건강을 약화시키고 있죠. 쌓이고 나서 보이는 미세먼지 같은 차별들인데 한국 여성의 전화가 외국 인권단체들이 사용하는 마이크로 어그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번역해 만든 용어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먼지 차별은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있을까요? 너도 화장도 하고 여성스럽게 꾸미고 다니면 예쁠 텐데 여성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살만 조금 빼면 예쁘겠다. 지영씨는 예쁜데 일까지 잘하네? 지영씨는 가명입니다. 82년생 김지영에서 지영 따왔고요. 직업이 교사면 나중에 시집 잘 가겠네. 뭐 이런 거. 그리고 저는 학생이다 보니까 남자 교수님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좀 말을 내뱉으시더라고요. 또는 여자가 말이지 뭐 이러면서
사실 미투 운동이 한참 대두되고 있었을 텐데 저러다 교수님도 한번 좀 문제가 되겠다라는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차마 그냥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일상에서 흔한 먼지차별 발언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왜 문제라는 질문과 함께 프로 불편러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당하고만 있지 말고 마음속으로만 참지만 마시고 직장 생활 속에서도 막 그런 일 많이 겪으시잖아요. 오늘 제 이름이 수빈이니까 여자라고 가정하고 수빈 씨 오늘 화장 안 하고 왔는데 뭔 일 있어? 뭐 이러면은 불편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남자한테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화장했다고 뭐라 안 하고 화장 안 했다고 뭐라 안 하고 옷 예쁘게 입어도 뭐라 하면은 불편해 하셔야 되거든요. 내가 자기한테 예뻐 보이려고 입고 온 거 아니라 제가 만족하려고 입고 온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프로 불편러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제 실제 사례가 있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 목표 1 모든 곳에서의 모든 형태의 빈곤을 종식시킨다. 저는 실제로 이것들을 행하기 위해서 케냐에 다녀왔었습니다. 2016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약 1년 동안 아프리카 케냐에서 해외 봉사를 하면서 이러한 어린이들을 위해 집을 짓고 왔는데요. 참 나누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시간 관계상 다음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증명사진 같은 걸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SDG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목표 11번째 도시와 주거지를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보건력 있고 지속 가능하게 보장한다. 저는 헤비타트라는 단체에서 이렇게 집을 짓고 왔습니다. 케냐의 현장에서 직접 사람들이 쓰는 벽돌과 시멘트들을 이용해가지고 집을 짓고 왔는데 정말 땀 뻘뻘 흘리면서 그 수혜자들이 집을 받았을 때 그 기쁨이 정말 이 맛에 봉사하고 일하는구나라는 깨달음을 느끼고 올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왜 이러한 주제들을 골랐을까요? 목표 5번, 1번, 11번 이것들은 바로 저희 생활 뭘까요 이거? 의식주와도 관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었죠.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성평등이랑 옷이 무슨 상관이 있냐. 사실 여자가 치마만 입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바지를 입을 수도 있고 근데 치마 안 입었다고 너 오늘 좀 남자스럽게 입었네? 라고 할 권리는 아무한테도 없는 거죠. 왜냐면 내가 입고 싶은 대로 입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목표 5에서 의를 따왔고 나머지 1번과 11번에서 식주는 여러분들도 자연스럽게 이해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저는 SDG를 공부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이제 의문을 저한테 던져봤는데요.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주제를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라고 잡았었죠. 좋은 놈은 교수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 일명 범생입니다. 시키는 과제만 열심히 했어요. 이게 바로 범생의 길. 시험 기간에는 교수님들 말이 진리죠. 네. 나쁜 놈이 있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남이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죠. 그렇습니다. 요즘 막 TV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MB나 뭐 그런 사람들 세상의 명예, 권력, 물질을 다 가졌지만 최후의 말로는 참 비참하더라고요. 그런 모습 보면서 나는 결과보다는 과정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한 놈. 본인만의 뚜렷한 신념이나 가치관이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이 있겠죠. 그 다음에 사람은 아니지만 예수님 있을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선하신 목자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 저는 이 발표의 결론을 예수님 담고 싶은 삶이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싶어요. 이 사진은 제가 2017년도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쯤 영산대에서 특강을 하고 온 사진이에요. 약 40명의 대학생들에게 제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왔고 약 1시간 동안 케냐 이야기를 하면서 제 꿈과 가치관을 나누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네이버에도 메인에 실리는 영광을 얻게 되었죠. 이렇게 저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막 성공한 삶을 살고 싶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한번 이렇게 정의해 봤어요. 성경책으로도 정의하면 좋겠지만 세상 사람들한테도 어떻게 성공이 무엇인지 정의를 하면은 뭐가 좋을까라는 말이 있을까 싶어서 미국의 시인이자 사상가인 랄프 월도 에머슨의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라는 시를 읽으면서 발표를 마무리해보고 싶습니다. 한번 곰곰이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좀 제 목소리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 평의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내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내가 이곳에 있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네, 이상 박수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